어제 북한에서 우리 지방의회 격인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도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선거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권력투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남한에서 선거가 많은데 네. 북한에서 시도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이거 어떤 선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 보면요. 작년도 2014년 3월 9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만 국회의원 선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금년에는 또다시 이제 그 지방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지방 의원들 있잖아요. 예, 북한에도 그런 성격인데 사실은 뭐 이스나마나 유명무실한 그 기관이지만 인민회의 같은 지방군 인민회의 같은 건 상당히 뭐 욕할 기능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해서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요. 아니 김일성, 김종일 때는 직접 뭐 지방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까지 직접 가서 투표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그냥 노동신문이나 평양신문에 지방군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는 것만 했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부각시켜도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걸 봐서는 이번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결속시키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게 국가 기반을 북한은 국가 주권을 공고히 하고 반석같이 다진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속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봐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숙청한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뭐 3년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불식시키고 이건 우리 국내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야기 나오지만 북한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마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시도의회 우리 격으로 얘기하면 시도의회까지 할 것 없는 거지만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렇죠. 이런 걸 보이면서 간부들이 대거 동원시켰어요. 간부들이 대거 동원시켜가지고 TV로 조선중앙TV로 그걸 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끝도 없다는 걸 대내에 과시하려는 아마 의도가 이런 것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이런 걸 과시하는 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리포터로 봤습니다만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95세의 고령인데 어떤 의미로 투표를 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석제가 있을 땐 부주석이나 같은 거거든요. 최고인민의 내각제로 그 전에도 이제 김일성이가 내각 수상할 때는 다 그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직책을 많이 있다가 이 부위원장 직책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72년대 헌법이 바뀌면서 주석제가 되면서 부주석이 타이틀을 가졌는데 주석제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명예위원장 자리를 줬는데 나이는 95세인데 이자도 나오는 거 보니까 겨우 일어나서 아마 제가 봐서는 휠체어 타고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모습만 딱 보여주고 이제 다른 모습은 나오질 않는데 95세면이 얼마나 고령입니까? 북한에서 특히 95세면 아무리 간부들도 제가 지금 95세 사는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항일혁명 원로 1세들의 황순이라든가 김철만 96세인데 다 식물인간 되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김영주를 끌어내가지고 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집에 병원에 좀 가만둬두지. 그걸 또 화장까지 시켜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저 투표하는 모습. 전략적 의도가 있죠. 김정은의 의도가. 어떤 의도로? 저는 이번에 이 김영주 부위원장 김일성 동생을 끌어낸 것은 머리가 좀 둔한 이 김정은이가 끌어냈다고 보기 힘들고 제가 봐서는 김여정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이 모사꾼이라고 하는 아주 또 김여정이 그 참모 중에서도 김여정이가 하지 않았을까? 이걸 몽땅 기반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장성택이 처용 이후에 김경희도 죽이고 독살시켰다는 소리 나왔거든요. CNN에서 보도도 됐지만. 그리고 또 많은 간부들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밑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백두혈통이 뿌리째 끊겨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고령의 95세인 그 김영주가 나타남으로 해서 나는 김정은이를 지지한다. 우리 만경대 집안, 김일성을 대표하는 이 만경대 집안이라는 것이 바로 김영주인데 그렇죠. 나는 아직 김정은 정권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령에 나와있지만 이 기반을 공고하고 반석같이 다져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투표장까지 나왔다는 거. 전체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자 장성택이를 처용했을 때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저 불효는 아니 인성도 없고 좀 뭐라 폐륜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폐륜화를 지지하는 모양을 갖췄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번에 최고인민회 대의원
최고위원 대의원도 아니고 지방 인민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군 의원 대의원은 이게 별 볼일 없어요. 사실 네. 하는 역할도 없고. 예. 그런데 이걸 확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김용주와 같은 사람들, 또 이제 최령이나 황병서나 뭐 박봉주와 같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정권이 공고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김용주 같은 것은 백두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이한테는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데 제 주위에 아무도 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령에 있는 김용주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는 김평일 체코 대사도 평양으로 불러서 단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김평일이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왜냐하면 김평일이는 좌천돼가지고 곁가지로 불려가지고 김평일의 악수만 해도 다 초용을 당하고 숙청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하더니 김평일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정일이가 최고 지도자가 돼 있을 때 예. 단 한 번도 기념사진 찍은 적도 없거냐, 불러 들어간 적도 없고 이런 회의에 참가한 적도 뭐 비공개로 한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뽀젓이 노동신문 일면에 자기 앉은 자리에서 몇 번째 김평일 앉혀놓고 나는 이렇게 통해, 우리 아버지는 쫓아버렸지만, 근데 이게 의도가 돼 있는 거죠. 왜? 백두혈통을 강조하려면 김일성 무슨 그 핏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김경희도 죽고 장성택이도 죽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살아있는 김평일이라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건 제가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김정은 기반이 취약하다는 걸 취약하다. 말해주는 거죠. 예. 아까 좀 전에 이런 것을 책략을 꾸민 게 이제 김여정 지금 조직부장이죠. 조직부부장. 네, 선전부도 맡고 있고 조직부도 네네. 맡고 있다고 보는데 조선노동당 선전부 제1부부장이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김여정에 대한 주목을 받고 부각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김정은 옆에 있으면 친척들이라든가 무슨 혈통,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백두혈통 중에서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김일성이 때나 김정일의 망경대와 칠걸 집안이라고 있어가지고 망경대와 네. 칠걸 이 송걸 집안이 있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집안을 튼튼히 해왔는데 지금 김정은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 남아있던 김경희까지 뭐 독살했다는 소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장성태는 직접 처형하고, 그러면 김정은 주위에 과연 누가 있냐, 도와주고 정말 허물없이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95세 난 김용주까지 활용하고, 그러나 그 사람하고 뭐 정치는 논하진 네.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밖에 없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뚜게 돼 있고, 김여정이는 일을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부나 선전부나 뭐 내각이나 군이나 있는 관계자들 다 만나지만 김정은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가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듯이 옛날 그 이전 예. 조선 시대도 만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누굴 통해야 되냐? 김여정을 통하든 조현준 뭐 조직부 부장을 통하든 속이슬 통해서 보고가 들어가면 김정은이가 부르기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뜰 수밖에 없죠. 보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 권력은 지금 김정은이가 아니고 김여정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이른바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또 문고리네요. 이게 완전히 있어요. 이거 뭐 김여정이는 김일성, 김정일이 때 김경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뻐했듯이 네. 김정은이가 아마 김여정이 말이라면 아마 깜빡 죽습니까? 깜빡 죽고 모든 걸 다 들어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다가 예. 부모를 또 일찍이 요했잖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장성택이나 김경희하고 달리 이건 고모고 자기가 좀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김여정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생이다. 하는 모든 일이 귀여울 것 같아요. 다 귀엽게만 보겠죠. 또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보니까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대동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원홍 국가안전보유장, 우리 얘기하면 경찰총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예, 예. 두 인물이 지금 뭐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도부터 이런 이야기가 술술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원웅이 아들 김철이가 인민무력부 산하 무슨 총회사, 무역회사 총회사 총사장을 맡고 있는데 예. 이게 인민무력부 소속이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김원웅이가 국가안전보위부로 가기 전에는 인민무력부에 있었고 모든 무역회사는 가장 돈을 많이 만지고 돈이 될 수 있는 그 자원을 만지는 것이 무력부이기 때문에 거기 무역회사 총사장이면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황병서가 가자마자 이걸 쳤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앙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이번에 뭐 산케이신문에도 예전에도 그렇고 권력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김정은 옆에 가기 위한 권력 싸움이 아니고 앙금 서로. 예,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갔을 때 당시 황병서는 조직부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안전부에 막강한 권력을 줬기 때문에 조직부 부부장까지도 데려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호 비리가 있다고 하면. 입장에서는 황병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뇌물을 뒤에서 많이 받아 먹었다는 그걸 투집 잡아가지고 황병서의 부인을 조사시켰는데 그 조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었다는 겁니까? 내추럴걸 해가지고 병을 만나가지고 예. 국가안전보위부에 한번 끌려갔다면 병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나 지금 원한이 깊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거꾸로 됐죠. 거꾸로. 그때는 2인자가 아니죠. 황병서는 네. 뭐 100위권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조직 부부장이라는 자체는 뭐 실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위권 밖에 있던 사람이 총정치국장 2인자로 올라가다 네. 보니까 너 이제 나한테 죽어봐라 된 거죠. 그리고 황병서는 가장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황병서입니다. 그러면 독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김원웅이는 밀려났고 황병서는 이미 총정치국장 자리했고 또 황병서는 김원웅이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네. 김정은이가 이 김원웅이 손을 빌려서 많은 사람을 처형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간부, 당 간부든 군 간부든 내각 간부든 모든 당정군 간부들이 원한이 지금 집중이 김원웅이한테 갔기 때문에 저는 김원웅이가 이제 앞으로 저는 현영철이보다 먼저 토사구팽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처세술은 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에 이제 처형될 사람은 누가 하나 잡아야 되겠다 하면 이번엔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김원웅이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도 사실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